자, 노후에 대한 준비, 노후 준비가 필연인 건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나중에 정말 생활을 할 수는 있을까? 그래요. 네,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은행 가서 금융상품을 물어봐도 이게 뭔 소리지? 그렇죠. 약관이나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저는 엄마 잔소리 듣죠. 예. 그냥 해주세요. 나중에 손해나 안 보나요? 그것만 좀 물어보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아셔야 우리가 나이 들어도 편안하게 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네. 재무 상담사 박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아니, 그 어려운 걸 어떻게 아세요, 이런 걸? 다짜고짜 그냥. 다짜고짜. 자기소개도 안 시키고 말이죠. 네네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 방송 쪽에 계시죠? 아닙니다. 저는 현업에서 재무상담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 아. 건너편에서 경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네.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네.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 그러니까요. 들으시면서 네. 우리 뭐 저축할 돈 없는데라는 그런 자괴감이나 불안감을 느끼시고 명분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구조를 만들어서 작게라도 희망을 걸고 저축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네, 그러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와닿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막 울고 싶고 주먹을 막 입에 넣고 싶어요. 네. 자, 믿어지지는 또 네. 않아. 노후 준비를 위해서 네.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 있어야 그러니까 그러게요. 뭐 솔직히 끼니 거르지 않고 좀 먹고 싶은 거라도 먹고 그러니까. 입고 싶은 옷 가끔씩이라도 사고 이렇게 살려면 노후에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요? 그러게요. 가끔 이런 기사 보시죠. 국민연금공단에서 네네. 조사한 자료인데 네. 노후에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부부가 네네. 수도권에서 살려면은 226만 원이 필요하다. 226만 원? 를 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1인당. 아니, 부부가. 부부가 네. 두 사람이 네네. 노부부가 둘이 살려면 길을 여세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이 안 네. 되니까. 그게요. 네. 네. 그 기사의 댓글이 저는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네. 지금 내가 200을 못 벌고 네. 잘 살고 있는데 노후에 226만 원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댓글에. 그 분께서는 네. 이게 어찌 보면 산술 평균의 오류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사는 모습과 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네. 자녀들 온전하게 건강하게 독립을 시키시고 네. 네. 본인들이 검소한 생활을 잘 유지하신다라면 저는 그래서 노후에 대한 걱정하고 그런 기사들에 주눅 들고 하지 말고 네네. 지금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 중요한 건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 지금 나의 삶을 바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얼마를 벌고 쓰고 있는지를 잘 알면 네. 노후에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얼마 정도 나올지를 계산하게 되고 앞으로 노후 우리 한 20년 30년 남았잖아요. 네네. 우리 중년 세대분들은 50대라고 하면 한 15년 뒤에 네. 본격적인 노후가 다가오는 거니까 네. 그 시기까지 좀 더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 갭을 격차를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신중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네네. 저는 지금 나이가 44이지만 저는 중년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50대 네. 이상 네. 맞아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쓰죠. 65세까지를 네네. 신중년이라고 하니까 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도 네. 희망을 걸고 우리가 좋은 또 계획을 세워봤으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네.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200 얼마라고 얘기를 해도 네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화폐의 가치는 분명히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그걸로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이 한쪽에 있긴 하지만 네. 지금사님 말씀대로 지금 현실을 좀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해서 갭을 좁힌다면 네. 잘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얘기해 볼 건 세액 공제와 저축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보기.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세액 공제를 받은 돈을 재투자해서 내 돈 좀 불려보기. 불려보기. 네. 여러분들 와. 다 똑같은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노동만 해갖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자, 세액 공제와 저축 두 마리 토끼 한꺼번에 잡는 거. 이거 은행에서 좀 많이 추천하는 그런 상품 같은데요. 맞나요? 네, 우리 보통 이제 은행에 연말쯤에 가면은 연말정산을 네. 해야 된다라고 네네네. 해가지고 세액공제라는 네. 상품, 또 플래카드에 걸려있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보통 우리 현장에서 거리에서 만나거나 또 가정으로 방문하시는
보험 설계사분들은 네. 또 저축 보험을 얘기하시거나 네. 연금 보험에 대한 또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네네. 오늘 방송을 잘 들으셔야 될 게 네. 연말 되면은 또 변화된다라는 기사나 이야기를 또 들으실 건데 경험 생명표가 변경되니까 여성의 수명이 길어지잖아요. 네네. 이게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시기가 올해다. 그러니까 아. 연금이 이제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아기 고무줄 길게 늘리면 얇아지는 네네. 것처럼 네. 연금액이 떨어지니까 올해 안에 이제 가입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보험 상품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다. 그렇죠. 네, 그런 맞아. 것들이 이거 많은데 없어진다. 지금 들어야 된다. 대부분 보면은 그런 절판 마케팅이 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홈쇼핑하고 홈쇼핑 똑같은 같네.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아니, 매진됩니다. 그러면 이게 막말로 주면 다 뻥이야 이건가요? 제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금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통 네. 죽을 때까지 받는다 해서 종신연금이라는 네네네. 걸 네, 쓰잖아요. 종신. 막 근데 이 저희 한편 다 들었죠.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연금 중에서도 보험의 기능인데 네네. 과연 그러면 몇 살까지 살 걸 계산해서 보험사에서 연금을 찔끔찔끔 줄까요? 그러게요. 아까 제가 집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지만 네. 집을 담보로 우리가 연금 받는 것을 주택연금이라고 네, 하죠. 네. 네. 주택연금은 통계청에 기대 여명을 씁니다. 남성 84세, 네. 여성이 오래 살죠. 네. 여성이 88세입니다. 그럼 네. 60세 이상의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다고 할 때 누구 나이 기준으로 계산해요? 여성의, 즉 88세를 기준해서 기대 여명을 계산해서 연금을 주는 편인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신연금 올해 지나면은 또 여성의 수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해라라고 하지만 네. 정작 보험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는 83세, 85세로 변경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실제로는 여러분 아시는 뭐 S생명, 네. 또 K생명, H생명 네, 같은 네. 우리나라의 큰 보험사들에서는 110세로 계산합니다. 110세까지? 그러면 그래야 조금씩 그래야 조금씩. 조금씩 들겠네. 자, 더 그 넓게 말씀은 봐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오늘 뜻이 주제는 있었구나. 저는 이제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네. 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는 노후 준비는 빠른 준비보다 빠른 준비보다 바른 준비. 바른 준비. 그럼 저거, 바른 저거. 준비를 알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까 VCR 보셨던 것처럼 네. 세액공제와 비과세 비과세. 차이가 있죠. 네. 자, 잘 내가 모르겠어요. 가입하고 있는 상품은 연금 상품이 네. 세액공제 상품인지 비과세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자, 가뜩이 일단 아니었군요. 제가 상품명으로 일단 구분을 해드릴게요. 네. 세액공제 상품은 말 그대로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돌려주는. 두 번째 비과세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세금을 뭐에 부과하지 대한 않는다. 세금, 이자나 수익에 대한 세금. 우리가 보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0년 이상을 유지하게 될 때 저축성 보험에 대한 이자나 수익이 생긴 거에 대한 비과세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네. 되는데 네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비과세,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 느끼시지만 비과세는 뭐에 대한 비과세? 이자나 수익에 대한. 근데 네. 지금이 금리가 높은가요? 낮은가요? 낮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과거는 고금리, 과거는 고금리. 오늘은 저금리, 오늘은 저금리. 이제는 지키리. 이제는 지키리.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잘 지키려면 그러네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금리 상태라면 이자나 수익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지요. 낮죠. 네. 이자나 수익 복리 비과세라는 이름으로 가입했던 연금 보험, 저축 보험, 펀드에 투자된다라고 했었던 변액 보험은 맞아. 수익이 변동이 잘 되는. 안 났죠. 네네. 10년 그렇겠네요. 돼도 아직 원금이 회복 안 된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자, 근데 이 연금 저축은 다르게 밑에 있는 상품들은 이렇게 콤마가 돼 있죠. 네. 연금 보험, 저축 보험, 변액 변액 보험. 보험. 근데 아. 위에 거는 연금 저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건 세액공제인데 세액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금을 돌려주는 건데 뭐에 대해서 돌려주냐? 밑에 것처럼 이자나 수익이 생긴 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그리고?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 100%. 와. 네. 그래요? 그러면 원금에서 100%에 100%? 대해서 세액을
16.5% 최대 16.5%까지 세금을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는 네. 연금저축은 세금을 돌려주는 거고 연금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 같은 비과세 상품은 이자나 수익이 생긴 거에 대한 생긴 거에 대한 세금을 것만. 면해준다. 자, 안 그런 차이 생기면 분명히 안 생기면요. 이자 수익이 안 생기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복리비과세라는 구실로 무리하게 급하게 특히나 중년 세대들은 제가 꼭 좀 말리는 건데 네네. 월납으로 50만 원짜리, 네네. 30만 원짜리, 또 100만 원짜리 이렇게 월납으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이자나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는 굉장히 장기 복리의 기간인데 네네. 한 5년, 10년, 15년 동안은 보험사에서 뭘 떼죠? 사업비를 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금 회복되는 거는 뭐 10년이나 돼야 더군다나 이자도 낮으니 회복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주제는 저는 네. 애매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2시간, 4시간짜리 강의하더라도 정보를 많이 들여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적으로 활용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강사로서 출연자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최소한 네. 저의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신뢰가 된다라면 네. 매달 작게라도 10,000원씩 2개라도 네. 2만 원, 2만 원? 10,000원짜리 5개라도 한 달에 5만 원. 5만 원이라도 네. 세액 공제 받는 연금저축 연금저축. 펀드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축하셨으면 연금저축 펀드. 네, 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셨죠? 연금보험, 연금보험, 저축보험, 저축보험, 변액보험은 변액보험은 비과세. 네, 근데 비과세. 연금저축 밑줄 쫙 연금저축은 그러면 그것은 세금제. 세금을 돌려주는 최대 몇 퍼센트? 16.5%. 그렇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연말 지나서 1월 달에 2월 달에 해야 돼요. 연말 가기 전에 해야 돼요. 가기 전에 해야 되죠. 네. 1월 달, 2월 달에 세금 떼고 서류 떼는 거는요. 내가 했었던 거에 20%, 30%, 40%밖에 공제를 못 받는 항목들이 많아요. 미리 그때는 또 특히 홈택스에 가면은 서류는 그냥 네. 뗄 수 있습니다만은 연말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네. 연말 전까지 네. 연금저축 펀드에 여윳돈이 있다라면 넣으셔서 그 금액만큼을 돌려받는다. 자, 100만 원 붙게 되면은 16만 5천 원을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네요. 상품입니다. 질문이요. 네. 저는 세금을 5월에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저기 우리 서 있는 PD나 회사원들은 연말에 이제 다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같은 자유직들은 그러나 저는 5월에 하는데.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국세청 너무 바쁘잖아요. 예. 근로자들만 1월 달 말 정도에 진행을 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 달 말까지 신고를 해서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근로소득자들은 한 2월 달 정도 되면은 결정세액을 알게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세금 얼마 냈다, 얼마 돌려받았다만 알아요.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5만 원 받은 게 네. 10만 원 돌려낸 게 네. 아까운 게 아니라 네네. 결론적으로는 나의 결정세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5월 달 말에 4월 달부터 그 세무대리인, 세무사 네네. 통해서 세무신고는 하시지만 그 내라는 대로 내고 돈 기장료 내시면은 그 뒤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물어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셔라.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세무대리인한테 팩스라도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자영업자의 열이면 7, 8분이십니다. 이걸 세무사한테 요청하라는 결정적으로 말씀이세요? 그렇죠. 결정세액을 꼭 알아야 된다. 이 증명원을 떼려면 그러면 세무사로 가야 되는 거네요? 세무사를 통해서 좀 요청하셔도 되고요. 세무서에 지나실 때 들리시거나 홈택스에 가시면은 소득금액 증명원에 결정세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기 세금을 내고 받고가 아니라 내가 얼마의 결정세액으로 결정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아까 연말 안에 다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5월에 그 신고를 하는 사람도 세액공제 같은 걸 연말 안에 하라는 그럼요. 얘기세요? 네, 그래서 12월 달까지를 내야 그 네. 냈던 기록이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서류를 적용이 챙기게 잘 안 된다. 해야 되는 거.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말 정산을 연초에 하면 안 돼요. 연말 전에 해야 됩니다. 연말에 그래서 네. 연말 정산이죠. 그렇죠. 근데 말 늘 그대로. 1월, 2월에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나서. 그렇죠. 아, 그러면 시기 우리가 임박해서 월 우리가 공제를 받게 된 경우구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연금을
나는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소득이 없는데 뭐 네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큼은 세금을 안 냅니다. 네. 저는 세신사 아시죠? 네, 우리 목욕탕에서 네네. 하시는 네네. 그런 네. 분들이 현금으로 받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안 해요?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연금저축펀드를 명분을 세워서 특히 중년의 여성분들에게는 네. 본인의 버는 돈이 네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버는 맞벌이가 밥벌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와닿네요. 명분을 세워서 명분을 세워서 카드값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할부 나가고 차 할부 나가는 것보다 네. 내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저축으로 가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일로 한 달에 50만 원을 벌든 70만 원을 벌든 그 버는 돈에 30만 원이라도 50만 원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다라면 네. 저는 소득이 있든 없든 연금 저축이라는 상품은 눈여겨보시고 비과세보다는 이런 상품들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